세금으로 따지면 80만 원이 더 나온 거라고요. 재밌지 않나요?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이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죠?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은 조정계산서를 책자로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금 신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거래처 대표님한테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처 대표님들은 책장에다가 고이 꽂아놓고 이제 끝이 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해줬겠지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죠. 1번 돈을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고 비용 인정 못 받는 것들은 줄이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아 이거 돈 많이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라. 2번은 반대로 아 이렇게 하면은 감면이 되는구나, 이런 거 챙겨야겠구나가 2번.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감안해서 진행하셔라. 34세를 뽑아야지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로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제 신고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그냥 회사 기본 사항이랑 우리가 최종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서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세무사무실도 비슷한 거예요? 똑같아요. 법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장이 모든 세금 신고를 다 담고 있는 서식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102번 동그라미 입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왜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았지? 이게 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뒤에 그걸 보여주는 서식이 있어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 입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차 관련된 거는 다 인정 못 받았어. 그러네요. 리스료가 운행기록부 쓰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업 관련돼서 대출 받으면 이자 비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일부도 이 사람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 이거는 회사 내부에 어떤 것들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뭘 잘못했을까요? 이 회사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 관련돼서 안 쓰고 대표님이 가져간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해서 대표님이 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용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비율만큼은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잡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태료 같은 것들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를 체크하셔야지 올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거 보시겠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800만 원 동안을 비용을 인정 못 받았어요. 세금으로 따지면 얘가 10% 구간이면 80만 원이 더 나온 거라고요. 운행기록부 쓰는 거 좀 중요한 것 같네요. 금액이 크네. 얘는 60만 원 정도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운행기록부. 심지어 대표님한테 상여 처분된 거 있잖아요. 이건 소득세도 더 나와. 왜 상여 처리가 됐을까? 이거는 사업용 자동차 보시면 돼요. 패스. 여기는 그 비용 인정으로 못 받은 것들이 상세하게 뭐 때문에 못 받았는지가 설명된 화면이에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더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접대비.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일단 3,600만 원까지 한도인데 그 이상 썼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 올해 접대비는 얼만큼만 쓰자라는 좀 한도를 두시는 게 좋죠. 또 있어요? 그런 항목? 그거 외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업무 무관해서 쓴 거? 개인적으로 쓰신 것들. 예시가 하나만 있으면 좀 아쉬우니까 이 책에 있는 얘기도 조금 넣어볼까 하고 책을 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그렇죠. 알기가 어렵죠. 회계하고 세법의 차이를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는 사람들이 실제 퇴사는 안 했지만 퇴직을 하면 얼마를 줘야 될 거냐 미리 비용으로 계상을 해놓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회계는 그렇게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퇴직금을 미리 잡으면은 법인세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세법은 인정받고 싶으면은 외부 기관에 실제 예치를 해.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 내용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인 거죠. 근데 하는 게 좋은 거긴 한 거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에 나가면은 그건 내가 못 쓰는 돈이니까. 그렇군요. 다른 거는 외국에 낸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딱히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럴 만한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얘기 그러면 됐고 절세를 위한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비용 잘 챙기고 세액공제 받을 거 잘 받고 사실 그게 다거든요. 그냥 기본 잘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것들. 가장 금액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채용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전년도보다 근로자가 늘었어요. 채용을 해서 인원이 많아졌어. 근데 이 책자에서 이 부분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를 봤었을 때 리스트가 너무 길다. 그럼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세법에 있는 공제 감면 리스트예요. 받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약간 뭐가 와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 세액공제. 아,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성과 공유를 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이야. 옆에 숫자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은 거야. 없어? 그러면 거기 해당 사항이 없었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기준으로 할게요. 요즘 두통이 늘었어. 어떤 식으로 얘기해 줄려 했는데요? 우리가 대상이 없잖아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청년이신데 처음 창업하시고 아직 5년 미만이시면은 청년 창업 감면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랑 이제 두 번째가 지금 가장 큰 거는 채용 관련돼서 채용 인원에 대한 이제 세액공제인데 숫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거랑 세트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보셔야 되고요. 거의 세트예요. 얘 받을 수 있으면 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새로 생겨서 방금 말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안 받고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금액이 들어있어야 된다. 알았죠? 거기까지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자기 회사 맞춤형으로 조금 더 리스트 확실하게 뽑고 싶으면 기장 맡기고 있는 사무실에다가 그건 당연하죠. 이게 진짜 상담받았을 때 세금이 확 줄어들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고용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전달하다 보니까 몇 명이 증가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 외에 다른 세공제나 감면은 대표님이 특이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해에 낼 수 있는 세금이 없으면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10년 동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쌓여 있는지 보는 서식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협계에 있는 금액이 10년 동안 뒤로 넘어가면서 세금 깎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너무 알차다.